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전매제도의 실시에 의의를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식민지기 인사무의 발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에서는 청나라나 근세 일본과의 무역이 밀무역을 포함해서 증가하자 산삼만으로는 국내의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어 18세기 초에 가삼이라는 이름으로 인삼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것을 가공하는 기술도 발달하여 껍질을 벗긴 수삼을 건조시킨 백삼이나 수삼을 그대로 쪄서 말리는 증조 방식에 의한 홍삼이 제조되어 수출되었습니다. 다만 일본에서 도쿠가 막부를 중심으로 한 장려 정책에 의해 인삼 재배가 성공하자 조선 홍삼은 오직 청나라의 수요에만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94년 사역원이 폐지될 때까지 역관들이 홍삼 무역을 공식적으로 주관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원료가 되는 가삼의 경작과 홍삼 제조를 담당한 개성송산의 홍삼 조달을 장악하고 있었고 의주상인의 협력을 얻어 중국과의 밀무역을 하였습니다. 홍삼은 그 특유의 약효가 인정받아 근세 시대부터 생산자와 소비자의 분리가 국제적 네트워크 안에서 진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원이 1894년에 폐지되자 홍삼 수출은 허가가 필요 없게 되었고 송상이 인삼 재배를 확대하여 부를 축적해가는 등 홍삼 제조 판매를 둘러싼 이권은 커져만 갔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부 내장 원경이었던 이용익은 1898년 홍삼을 황실 수입원으로 하기 위해 개성으로 가 삼업을 관여하였고 이듬해에는 국내부 내정원이 포삼, 즉 포장한 홍삼을 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삼전 과장이 개성에 파견되어 삼밭 단속 및 홍삼 제조를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홍삼의 전매권은 국내부가 장악하게 되었지만 그 결과 삼업은 급격한 변동에 휘말리게 됩니다. 우선 국내부 내정원 소속의 삼정과는 삼박경제자에게 수삼 배상금의 예정액의 50% 내지 90%를 우선 저리로 대여했습니다. 이용익은 재원 함양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왕실의 전매 수입을 수렴시키는 것을 우선시했으므로 1896년에서 1900년에 2만 근대에 불과했던 홍삼 제조는 삼밭 확대로 급증하여 1904년 7만 4,400근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1905년에는 다시 2만 근으로 급감하였고 1910년에는 895근까지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삼업상의 대공황은 독점인의 원천이 되는 수급 조정에 국내부가 실패하여 과잉 생산이 된 영향이 컸고 그 후에 제도의 이완과 더불어 삼도둑의 횡행, 인삼의 병의 만연 등으로 삼밭 황폐화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악정개혁, 도덕 예방, 병독 박멸이 실시되었습니다. 개성의 삼업자들이 국민신보사에 기고한 글을 보면 관리의 침탈, 박탈로 인해 삼 가격이 시가의 3분의 1에서 3분의 2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전염병인 홍부, 즉 붉게 썩어 들어가는 병이 발생하였을 때 그것을 면한 업자가 10분의 2에서 10분의 3에 지나지 않았고 나아가 삼도둑으로 인한 피해도 많았으며 방비에 임하는 군인의 주재 비용도 상당한 금액이어서 1906년에는 3의 시가가 배가 되었는데도 공급이 부족하였다고 합니다. 업자들은 수납가격에 대한 청원서를 내고 300량을 희망하였지만 경리원의 수납가격으로 작년에 200량의 심량을 더한 210량을 제시하였고 업자들이 이에 반발하자 250량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악정, 관리의 침탈 박탈이 삼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매하의 삼업 예산은 당시의 용어로는 배상액에 불리었던 수납가격이 가장 중요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구제책으로 재정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907년에 3세 및 홍삼 전매 사업 수입을 모두 국고 수입으로 귀속시키기로 하고 제실 및 국가재산조사국에 의한 조사 결과에 따라 실시되었습니다. 1908년에 황실 홍삼 전매업을 국내부에서 탁집으로, 즉 황실재정에서 국가재정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홍삼 전매법 반포와 함께 탁지부 사세국에 삼정가가 설치되어 국가도점으로서의 홍삼 전매업이 개시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홍삼 제조는 정부 전속이 되어 정부 또는 정부의 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홍삼 판매와 수출에 관여할 수 없게 되었고, 홍삼 경작도 정부가 면허를 부여한 사람에게만 한정되었습니다. 이 전매법과 함께 인삼세법이 공포되어 경작자의 3박 1칸당 10전의 세율로 인삼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세 대상 조사에는 절차가 필요했고 그것을 실무적으로 처리하기가 힘들었으며 세액도 아주 근소했기 때문에 1920년 11월 홍삼 전매력의 제정에 즈음하여 인삼세는 폐지되었습니다. 1910년 1월에 삼정국을 개성에 두고 종래의 사세국 삼정과의 업무를 관장했는데 조선의 식민지화 후에 전매국이 설치되자 삼정국은 전매국 개성 출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매국이 1912년 3월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전매국 개성 출장소는 사세국 개정 출장소로 개칭되었고 1915년 사세국이 폐지되면서 탁지부 전매과 개성 출장소로 다시 개칭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1919년 8월에 탁지부가 폐지되고 재무국이 설치되자 재무국 전매과 개성 출장소가 되었으며 홍삼 전매력이 공포되면서 홍삼 및 그 종자의 수출입이나 홍삼 제조, 판매 등의 정부 허가 제도가 정비되어 밀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한편 감작, 폐경에 대한 벌칙을 의무화되어 있던 수삼가액 납부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매업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었고 동시에 과잉 재배량에 대한 생산 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조선에서도 담배 전매업이 시작되었고 1921년 3월에 전매국이 다시 설치되기에 이르러 재무국 전매과 개성 출장소는 경성 전매지국 개성 출장소가 되었습니다. 후에 본국 직할이 되어 전매국 개성 출장소로 개칭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껍질을 붙어있는 백삼을 수입하여 물에 불려 수삼으로 만든 후 홍삼을 제조하는 것에 대해 총독부는 1922년 11월 홍삼 전매령을 개정하여 수출에 제한을 가했습니다. 그리하여 재정 관점에서 시작된 홍삼 전매업은 총독부 관제 개정 이후 홍삼 제조 거래를 둘러싼 내외 조건의 변형과 더불어 그 제도도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런 전매업의 실시가 조선 인삼업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인삼 경제에 대해 살펴보면 인삼은 각도에서 산출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경기도 개성 부근에서 산출되는 것이 품질도 우수하고 형태가 수요자의 기호에 맞아 이 지방 인근에 경작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홍삼 전매량의 공포와 동시에 탁지부령으로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한 인삼의 특별 경작 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생산한 수삼을 정부에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이 구역으로는 경기도 개성, 장단, 풍덕의 3군, 황해도, 금천, 토산, 평산, 성, 봉산의 5군을 지정하였는데 사업이 발전하면서 구역을 확장할 필요를 인정하여 후에 황해도, 수안, 황주, 평안남도의 중화의 3군도 추가했습니다. 그 후에
행정구역의 변경의 결과 풍덕 및 토산을 제외한 9군을 지정하였는데 1927년 6월에는 중화, 수안, 황주군을 제외하고 1930년에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 그 지정구역이 일부 육군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인삼은 십수년간은 동일 포지에서 경작할 수 없는 기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 지방에서 적당한 포지를 선정하는 것이 점차 힘들어 1939년에는 경기도 파주, 연천에 2군을 추가하여 전부 일부 8군이 되었습니다. 표를 보면 1940년경에는 개성보다는 그 주위에 또는 그 외에 군인 개풍, 장단, 금천, 성에서 많이 경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선 총독부가 병의 예방책이나 농공운으로부터의 저리 대출을 추진하면서 경작 열풍이 일어나 경작자와 산밭은 1910년 120명, 404 정보에서 매년 증가했습니다. 또한 인삼의 품질 유지와 중국 수요의 한계를 감안하여 홍삼 3만 근을 표준으로 매년 신설하는 묘포는 44만 칸 이내, 성묘 이식 산밭은 30만 칸 이내로 경작 허가를 내주어 1919년에 경작자는 120명, 산밭은 1707 정도에 달했습니다. 중국의 홍삼 수요 상황을 조사한 결과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생산량을 확대시켰고 홍삼 3만 5천 근을 표준으로 성묘 이식 산밭을 늘려갔으며 1927년에는 35만 6천여 평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의 홍삼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1929년 4만 근, 1931년 4만 2천 근으로 홍삼 제조의 원가가 되는 인삼의 이식평수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1931년 만주 사변, 이듬해인 상하이 사변이 발발하자 일화 배척 운동이 전개되었고 홍삼 수출도 감소하여 상품이 팔리지 않고 쌓이는 채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 1934년 춘기 이식부터 재배 면적을 축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식부 평수를 3분의 1로 줄여 1934년에서 1936년 3개여 년에 걸쳐 식부 면적을 25만 평으로 제한하였고 1937년에서 38년에는 감수분의 절반, 즉 6분의 1인 5만 평을 늘려 새로운 식부 면적 30만 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6분의 1의 복구는 1940년부터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1932년에 경작자 299명, 산밭 1949 정보로 증가한 이래 경작자 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1940년대에 들어와 300명을 넘었고 자료상 확인할 수 있는 1943년에는 374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비해 경작 면적은 감소하기 시작하여 1938년까지는 1,500 정보로 감소했는데 그 후에는 점차 증가했습니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 중국 점령지에서 치안이 확보되자 채화가 일소되고 외상이 증가했기 때문에 1941년에는 2만 평, 1942년 6월에는 6만 평의 식부 면적 확장이 있었고 1944년에는 경작 면적이 전부 2,184 정보에 달했습니다. 경작자 수는 크게 늘어난 반면 경작자 1인당 면적은 다른 동향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정부의 보호 장려가 주도 면밀해지는 것을 보면서 전업 경작자가 속출하였고 따라서 매년 경작 평수도 증가해 왔으며 특히 1916년 이후에는 그것이 현저해졌습니다. 1910년 3,365평에서 1919년 14,220평으로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급감하여 1922년에 6,969평을 기록한 이래 5,000에서 6,000평대의 추이를 보였습니다. 1940년에는
개성의 경작자 규모가 압도적으로 컸는데 이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대규모 업자가 성립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삼 경작자는 묘포의 위치, 칸수, 성묘를 이식하는 삼밭의 위치, 칸수 및 근수를 가지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1910년에는 경작자가 이듬해 춘기 삼밭을 경작할 예정지를 신고하면 총독부 개성 출장소는 직원을 파견하여 지세, 토질, 이전으로부터 경작 경과 연수, 이전 작물, 여름철 일광 소독 방법, 정도, 기타 교통, 물자 공급의 편의성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해서 부적합한 곳에서는 삼밭 신설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도는 경작자의 다년간에 걸친 경험에 의해 인삼 재배를 위한 적합지의 선택이 실현되어 감으로써 1931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지정 경작구역의 인삼 경작의 면허 및 범집 단속 권한은 전매국 개성 출장소에 속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 권한이 부윤, 군수, 도사에게 있었으며 홍삼 전매령이 제정된 후에는 전매지국장이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경작자에게 경작, 병충해 예방, 구제, 수삼 포장, 운반 등에 관한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삼업 통제를 하는 한편으로 조선 총독부 전매국은 인삼 경작 장려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삼업의 투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파종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5년에서 7년이 걸리고 많은 자금이 필요한 만큼 수삼 배상금을 먼저 교부했지만 수확량을 확장할 수 없기 때문에 1912년에 이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한 한호상공은행이 1918년 11월 이후 조선식상은행으로 재편되는데 이를 통해 그의 수삼 배상금에 대해 저리융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작 성적, 납부 수납 품위, 수량 등을 고려하여 의량 경작자에게 포상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인삼의 묘포나 경작자의 고용에 대해서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지의 인삼 경작법을 조사하기 위해 1909년부터 직원이 수차례에 걸쳐 각 산지에 파견되었고 인삼의 시작 시험을 통해 토성, 비료, 제식 방법, 묘의 대소, 산지 육성법 등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1910년에는 인삼특별 경작구역 내의 삼업경작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경작계령을 기획하고 병충해 구제 예방법을 연구하며 나아가 종자, 비료 등 경영에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함으로써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개성 삼업조합을 설치해 사무소를 개성 삼정국 청사에 내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조합이 삼종의 공동구역을 실행하고 1912년부터 묘포 경영하며 각 삼종을 시범 재배했으며 1914년에는 삼묘 육성을 조합원에게 경영하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조합은 삼업자범 융통, 삼묘포 경영, 백삼 공동 제주장 경영, 인삼 박람회 등을 담당했습니다. 총독부 정매국 개성 출장소는 삼묘에 대한 검사도 실행했는데 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품질 개량을 도모하며 삼묘 검사소를 개성에 설치하게 이르렀습니다. 또한 조선 내외 연구기관에 또 의뢰하여 세균학적 연구, 토성조사, 병해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강습회를 열어 병해 예방 요원을 배치했으며 병해 예방 및 치료나 해충 구제에도 주력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삼 수확량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연동하여 전매당국에 의한 수납도 증가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토지 생산성은 즉 한 평당 수확량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수삼 수납에서도 전매당국은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양호한 것을 적정 가격으로 수납하려고 했습니다. 전매제의 실시와 함께 전매당국은 인삼 경작에 필요한 모든 경비, 금리 등을 조사해 종래의 관례 및 향후 물가 등기를 참작하여 수삼의 크기와 굵기 등 품질별로 배상 가격을 공시하고 경작자의 자본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역관 및 국내외 당국자와 경작자 사이에 끊이지 않았던 분쟁도 없어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물가와 임금의 등기가 계속되자 배상 가격도 대폭 인상되어 적정 이익이 보장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홍삼 매매가 정체되는 경우에는 6년근의 인삼을 수확하지 않고 7년근으로 넘겨 20% 증가한 배상 가격으로 수납하는 등 전매당국은 국가 독점이기에 가능한 이점을 살려 수급 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세계 대공황기에는 수요 감퇴로 인해 배상 가격의 10% 인하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배상 가격은 1910년 말에 상승하여 1921년에 정점에 달했고 그 후에 약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삼 경작자의 경영 수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화면의 표입니다. 자세한 것은 후세라겠지만 상업의 가장 큰 위기에 처한 1930년대 중반 무렵까지 자재 가격과 노임이 급등한 전 시기까지 인삼 경작의 1담보당 경영 수지를 보면 일관되게 흑자 경영을 달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패전 전에 홍삼염 원료로 수납된 수삼 배상금이 백삼에 올려있는 후삼, 즉 홍삼의 원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후삼이라고 부르고 경작자에게 되돌려주어 백삼 원료로 충당하게 했습니다만 배상금이 후삼의 판매가보다 컸던 것에 비해 1936년에는 전시하게 들었으면서 배상금보다 후삼의 가격이 뚜렷하게 더 커졌습니다. 배상금은 국가 독점의 전매국에 통제되었던 반면 백삼의 제조와 판매는 자유시장에 맡겨 수량 증가와 함께 경작자와 제조업자들은 전시의 물가 상승의 덕을 톡톡하게 누렸던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전시하에서 물가 상승이 발생에도 불구하고 1934년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흑자 경영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에는 경작 개량, 전매국의 보호책, 나중에는 미찌물산의 지원 등이 있었습니다. 인삼을 장기 보존하기 위해서는 매년 9월 중순부터 11월에 걸쳐 홍삼 또는 백삼으로 가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백삼은 수삼의 껍질을 벗겨내어 햇볕에 건조시켜 제조했지만 홍삼은 수삼을 씻어서 시루에 넣어 찐 다음에 꺼내어 그것을 열 및 햇빛으로 건조시켜 제조했습니다. 이것을 중국인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홍삼 가격은 백삼에 비해 훨씬 더 비쌌고 품질이 양호한 수삼이 우선적으로 홍삼으로 제조되었습니다. 제조 방법은 지극히 간단했지만 값이 비싼 색상, 광택이 적당한 정도를 얻기 위해서는 가을 무렵에 2~3개월간의 개성이 제조 공장에서 고용된 숙련된 직공이 필요했습니다. 1908년 가을 홍삼 제조 때부터 씻고 찌고 건조하는 시험이 행해졌고 1913년에 1914년에는 홍삼 제조소가 증축되어 제조 설비가 갖추어지면서 홍삼의 저장, 선삼, 증삼, 건조에 관한 홍삼 제조법 및 품질 개량이 이루어졌습니다. 1928년에는 이 성과들을 모아 홍삼 제조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곰팡이, 충해를 방해하기 위해 판매용 포장도 개량되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20년에 들어서 천삼, 지삼, 미삼이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삼 제조와 품질 감정이 안정화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조된 홍삼은 원칙적으로 중국에 수출되었는데 제조 과정에 생겨난 부산물에서 삼정 당삼업, 분말 홍삼, 홍삼정을 제조하여 조선과 일본의 수요자에게 판매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인삼의 발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홍삼 수출과 미쓰이물산의 독점 판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